이별 노래 많이 불러요 혹시? 노래방에서. 남자들은 뭐 쉼? 슬퍼하는 너를 위해서 이런 거 부르고 떠나는 그대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이 제목이 뭐지? 까먹었다. 난 거의 버진 것 같아. 여자들은 무슨 노래 부르나? 연 이런 거 부르나? 근데 노래방 다니고 막 이러면서 저는 거의 어 노래방에서 거의 노래가 는 것 같아. 친구가 하도 이제 보컬로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나도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막 피드백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도 마시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자연스럽게 는 거 같고 이러는데, 근데 얼마 안 됐어요.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음, 이 가수처럼 부르고 감정을 저 가수처럼 넣고 막 이러는 게 내 감정이 맞나? 뭐 아마추어가 이런 고민하는 것도 웃기려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 내가 저 사람처럼 불러야 되지? 뭐지? 나 저런 기분 아닌데? 그 이별 노래를 우리가 무슨 노래를 들었다고 쳐. 근데 난 저 가수의 감정대로 부르니까 뭔가 필이 안 사는 거지. 그리고 자꾸 그런 것도 있어. 뭔가 내가 감정에 세뇌당하는 것 같아. 막 이별은 처절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막 항상 처절할 것 같고. 아, 나 아닌데. 헤어졌을 때 내 느낌이 저랬나? 어제 되게 내 개인적으로는 엄청 웃긴 경험을 했는데, 꿈에서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꿈에 나온 거야. 걔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근데 꿈에 생생한데 같이 옷을 사러 간 꿈을 꾼 거지. 브랜드는 뭐였지? 근데 그때는 너무 생생한 거야. 아직도 만나고 있는 것처럼. 깨고 나니까 이게 웬 개꿈이야. 헤어진 지가 언젠데. 네, 생각을 해봤어. 아, 우리가 걔랑 나랑 되게 잘 맞았었거든. 정말 제일 많이 잘 맞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음, 만약에 같이 살면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았던 기억이기도 한데, 어, 그게 왜 꿈에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는 막 헤어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못 해줬던 게 꿈에서 나온 거 같은 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이 이게 슬픔이라고 치면 미련이 남은 슬픔 같은 거지. 그게 그 감정이 이제 꿈으로 나타난 거 같아. 이때의 이별의 슬픔은 미련한 슬픔이지. 근데 그러지 않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저는 음, 혹시라도 이 채널을 우연히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한번 이 감정에 한번 뒤집혀 본 사람들이 분명히 은근히 계실 것 같아.
남들한테 차마 말을 못하지만 그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어지면은 어쩔 땐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와 어떻게 이 감정을 해석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무너지고 싶은 슬픔도 있고 또 반대로 아무 말도 안 나와. 그냥 세상이 미친 건가? 내가 미친 건가? 이런 정신 나간 슬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래나 타인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는 뭐 음악 이런 걸로 뭐 1대1로 매칭이나 해석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나 자신도 이게 어떤 감정이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죠, 우리가. 보통은.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나 자신도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지. 그렇다고 또 어디에다 말하자니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이제 요약 정리를 하지. 이 감정은 이런 감정이다. 저 감정은 저 감정이다. 그럼 마치 내 감정이 세일 당하는 것 같은 거야. 게다가 이 정서상 이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게 약해 보이지. 근데 우리가 특히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게 막 물밀듯이 찾아오지만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괜찮은 척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척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여자한테 남자한테 뭐 인기가 있다 이런 타입 혹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이성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다 호감을 준다 매력 있다 근데 그런 맥락들을 보면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이게 결국 매칭 포인트로 귀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매칭이 잘 된다. 되게 선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잘 만날 수 있다. 끝. 근데 알잖아. 그런 건 좀 어느 정도 겪어봤으면 시시한 것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났어도 어차피 만났다 헤어졌다 뻔한 반복.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경험이 많다는 게 어떤 뭐랄까 뭔가를 보장을 하진 않는 것 같아. 그 반복 횟수가 많아지는 거지 어떤 뭐 내 하나 긍정적인 경험이나 어떤 좋은 게 쌓인다 이런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아야 뭐 잘 만나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치? 근데 저는 그보다는 왜 서로 계속 우리가 이어지는 게 어려운 걸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쭉. 뭔 만나고 있어도 서로 만난 것 같잖아. 사귀고 있어. 근데 뭐 허전해. 연결감이 없어. 그럼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혼자 만나나 싶고. 근데 이런 걸 BDSM 렌즈로 보면 묘하게 닿는 데가 있더라고. 나 처음에 이거 안 좋아했어. 그리고 진짜 이제 구글이랑 이런 거 검색하면서 사이트 막 뒤져봤을 거 아니야. 제일 잘 나가는 사이트들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대표적으로 내가 이 사이트들이 있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이게?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어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지. 이게 내가 나 혼자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묘하게 닿는 데가 있더라고. 내 친구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면은 여자가 악마를 숭배해도 얘는 품어줄 수가 있어. 자기가 좋아하면 그만이야. 이게 유형으로 따지면 케어기본데 되게 성정이 자체가 따뜻하고 유쾌해. 막 퍼주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자기는 케어기본인지 모르지. 어디 편의점을 가더라도 항상 막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하고 나와. 나는 진짜 오그라들어서 못하는데 그냥 그런 말을 잘해. 애교쟁이야. 듣고 있지 너? 오랜 세월을 봐왔으니까. 그리고 같이 술 마시고 노는 게 얼만데 어떤 여자들이 붙는지 이제 보일 거 아니야. 가만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한 쪽이 붙어요. 불안한데 근데 이제 팡팡 튀는 막 그런 스타일들 있지. 좀 우리면서 좀 살짝 좀 간 사람들한테 좀 끌리는 그런 게 있기는 해. 근데 이제 그렇게 어 뭐 연결이 됐다 싶으면은 뭐 번호 교환했다 싶으면 내가 물어보지. 만났을 때 야, 걔랑 잘 돼가냐? 뭐 어떻게 됐어? 그러면은 처음엔 나한테 이제 연락 잘하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흐지부지 되는 거야. 왜 그러지?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내 사례들도 이렇게 대입해보고 그랬을 때 케어기버는 음, 상대가 나를 의지하는 것 자체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상대가 나를 의지를 해야 돼. 내가 주체가 돼야 돼.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을 해. 힘든 거 있으면 막 얘기해. 라고 자기가 먼저 말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천천히 털어놓게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지. 그게 아니라 저쪽에서 나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 나 우울해 좀 받아줘 이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호감으로 연락을 해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정서적으로 착취당한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지. 내가 저 사람 힘든 거를 발견을 자기가 직접 하고 뭔가를 봤어. 분명히 뭔가 힘든 게 있는 것 같아. 들어야 돼. 상대방 입으로 그거를 털어놓게 만들어야 tik성이 풀리고 그 맛에 만나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저 사람이 안 꺼내나 뭐 힘든 얘기를 뭐 속 깊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아니면은 그런 얘기 좀 그만해. 내가 좀 이러거든. 원데이 투데이야 왜 맨날 그런 얘기를 해야 돼? 문제 있어? 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 것 좀 하지 마.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 사람들은 위축이 되면서 정서적으로 미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아. 숨어버리더라고. 확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서로 조율해야 돼. 서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다고 해야 되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자꾸 막 힘든 얘기를 끄집어 내려고 한다거나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들려고 뭐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쪽 입장에서는 내가 안 그래도 열심히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자꾸 내가 약해져야 될 것만 같거든. 난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을 할 건데 은근히 보채는 것 같으면 승질이 보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 이건 비단 남녀 사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날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좀 뭐 애매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싫어진다 그러면 자기가 막 자꾸 죄책감 느끼고 그런 거 있지. 뭐 그런 표현 안 쓰고 싶지. 아무튼 난 바로 이거를 어떤 해석하고 해결? 혹시 모르겠다만 이런 거를 조금 정확하게 보려면 인간의 변태성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되게 별거 아닌 걸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 나도 예전에는 잘 몰랐지. 예전에는 자꾸 솔루션 제시하고 싶고 막, 나는 이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못 알아먹지? 아니,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지? 예전에 이제 대화 방법이든 상담이든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친구들, 우리 회원들, 지난 회원들 보고 있으면은 어, 이거 남겨.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쨌든 매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변태성을 우리가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만 한다? 될까? 그게 이를테면 이런 거지. 나는 따뜻하고 다정하고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나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좋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게 케어기버라고 치자고. 뭐 솔직히 알게 뭐야, 그쵸? 어쨌든 만났다고 쳐. 근데 그 사람이랑 뭔가 멀어져. 근데 그 이유를 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라. 말도 안 해주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봤을 땐 그래. 알고 보면 이미 아름답게 미쳐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사회적 시선이나 타인을 의식하고 그리고 자꾸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발맞춰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 머릿속에 전쟁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어쩌면 괜찮은 척하면서 버티면서 그런 전투를 치르면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제가 이 계정에 이거 영상 올릴 때만 이렇게 알림을 확인하다 보니까 왜냐면 나 이렇게 저기 분산되는 느낌이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뭐 반응 이런 거 확인을 잘 안 하니까 그런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그런 느끼는 감정들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뭐 의미가 있든 없든 맞든 틀리든지 간에 써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감각의 정원 같은 거지. 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꽃에 거름을 주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항상 맞는 말만 하고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걸 뭔가 토해내다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이 너무 복잡한가? 그러니까 서로 그냥 뭐 밥치만 않으면 되지. 안 그래요? 우리가 또 언제 다시 마주칠지 몰라. 여기 찍어두고 가. 정태현의 목젖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this content so far. It's been memory from well by 유버. 노도노쿠가 마다 유래대로 되시오. 우코니 노쿠시대 태연의 대시다.
중력처럼 내게로 떨어져